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했던 시장, 다행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지만요. 하락 종목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시장 좀 상승으로 방향을 좀 확 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고요. 하락 종목수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네요. 사실 요 근래 시장 역대 최고치 갱신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보기에 시장 막 기분 좋나요? 저는 볼 때마다 기분 나쁘던데.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되게 강한 상승을 보이지만 약간 네. 특정 우량주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좀 여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약간 중소형주들의 매력이 좀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 지금 사람들 생각은 굳이 중소형주 왜 사? 우량주 이렇게 잘 가는데 그냥 우량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머릿속에 이 생각만 차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중소형주 매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좀 강세를 보여줘야겠죠.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중소형이라던가 중소형 섹터가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런 과열 국면이 네. 풀리기 위해선 첫 번째 우량주들 다 폭락 한번 나오면 됩니다. 툼에 나오면서 그냥 깔끔하게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 그게 있을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 주면서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우량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안 올라간 거 되게 많잖아. 앞으로 코스닥 지수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중소형주 더 올라가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잘 간다, 역대 최고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되면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내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초고수들은 이런 장세 안에서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을지 탑10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순매수 종목들은요. 네, 오늘은 유로메카 역시나 로봇주들이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CES를 기점으로 로봇주의 관심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CES에서 현대차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로봇주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 밑단 로봇주들로 도 빠르게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메카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지고 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초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HL만도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영은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2차 전지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ESS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은 조금은 조용한 흐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로봇주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 유로메카 급등해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로봇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네. 로봇 좀 사서 장기 투자하면 어떨까요? 장기로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로봇 관련주 상승하는 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나라고 아니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약간 지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현대차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현대차 왜 올라가?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피지컬 AI 현대차, 실적도 좋아 현대차 이러면서 이제 피지컬 AI 다시 열강을 하면서 근데 그 피지컬 AI 하면 다시 또 로봇이잖아. 결국 현대가 지금 주목받는 건 로봇 아니야? 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로봇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는 거지. 네.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앞으로 계속 전고점을 올릴 만한 재료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팔다리 잘 움직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로만 여러분들이 잘 추려야지 그냥 로봇이라는 타이틀 붙었다고 아무 로봇 관련주나 사서 이거 저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세다라고 하면은 요 느낌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CES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CES가 별거 없었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일단 깼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한들 이게 지금 다시 상승 추세 안쪽으로 올라간 거 아니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8만 2천 원 정도 라인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상단 자리인 53만 원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겠지만 네. 아직 추세선 상단 회복한 거 아닙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7만 5천 원에서 48만이 주요 저항 구간이에요. 이 자리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61선까지 밀릴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또 기술적 반등에서 밀리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매수 상위권에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전고점 갱신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가장 매력적인 매수 타점은 아까 말한 47만 5천 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왠지 이번에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한다라고 하면 47만 5천 원이나 48만 원 여기를 단기 저항으로 잡고 이 부근에선 일부는 익절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42만 5천 원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36만 원, 막 35만 원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1선을 생명선으로 잡으시고 일단 47만 5천 원에서 48만 원 위로 올라가야 전고점 갱신이 가능하니까 신규 진입 대기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그 자리부터 분할 매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잡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ES로 달려줬던 현대차에서 이제 수급이 로봇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은 나와지고 있지만 이 추세선을 좀 돌파해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만들어드렸고요. 자, 매도 상위 보셨으니까요. 다음은 매도 상위 보셔야겠죠. 탑10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로봇주가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네이버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주가가 7% 넘게까지 올라주다가 현재는 1% 상승 구간까지 상승폭을 약간은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아가 오늘 급등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기아 주가가 무려 5%까지 상승세 올라와 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동반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언급해드렸었던 종목이죠. 하이브. BTS 이제 4월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일정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실적 그리고 밸류 상향 여지가 커졌다라는 리포트가 하이브에 대해서 나왔고요. 목표가 42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브는 3%대 상승까지 나와줬다가 약간은 주춤하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 이번 주 내내 급등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DB하이텍도 동반해서 8%대 강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볼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이번 주 계속되던 상승을 좀 끊고 지금은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에서 약간 이가 갈리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2차 전지 얘네들 상승하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네. 이게 내가 상승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물리기만 하지 2차 전지는 진짜 별로야. 맞습니다. 2차 전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2차 전지거든요. 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집중하라는 게 2차 전지 앞으로 엄청 좋으니까 빨리 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 아까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수급 골림, 우량주 쪽으로 수급 쏠림된 이 상태가 풀리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코스닥 지수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애들이 잘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거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심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현대차.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됐든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나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데 코스닥 쪽은 그게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가 2차 그 코스닥의 메인 섹터 중 하나인 2차 전지에 힘이 안 붙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제약바이오가 악재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JP 모건 헬스케어 여기 컨퍼런스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새로운 게 안 나오는데 하기 때문에 최근 차익 실험 물량들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는 눌리고 있는 거지 제약바이오 악재라고 불릴 만한 건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차 전지 쪽이 힘을 내줘야 2차 전지가 추세를 바꿔줘야 코스닥 쪽 지수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코스닥 쪽이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코스피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고 중소형 섹터라든가 이런 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2차 전지가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런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2차 전지
2차전지를 응원해야 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2차전지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자, 2차전지 최근에 반등하는 거 뭐 리튬 가격이 뭐 어쩌고 뭐 하고 뭐 미국이 뭐 어째서 뭐 맞아요. 반사익 이런 걸로는 사실 못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혀왔던 게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인 게 최근에 2차 전지 상승했을 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ESS, 그러니까 전기차에만 집중돼 있던 2차 전지가 ESS,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2차 전지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잖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2차 전지가 바닥에 3단계 밸류업을 한 거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라클이 약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데이터 센터의 부정적인 AI 거품론을 만들면서 데이터 센터의 대장격인 오라클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ESS까지 같이 무너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전기차 계약 해지 이런 거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무너진 건데 네. 그럼 여기서 2차 전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센터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게 등장을 해야 돼요. 이제 2차 전지가 꼭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시장이 인지했습니다. ESS도 있구나. ESS가 새로운 먹거리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지금 피지컬 AI 다들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죠. 핫하죠. 그럼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던가 로보택시 이런 거에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고급류가 들어갈까요? 뭐 경유, 등유 이런 거 안 아니죠. 들어가겠죠. 네. 결국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안정성도 높아야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 시장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2차 전지에 깔리면서 상승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 SDI 매도세 왜 나와요? 라고 하면 추세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삼성 SDI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만들고 어제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갔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뚫어야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마땅한 이슈 없죠.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 맞고 지금 눌리는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얘 바보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120 주봉상 121선 지금 맞고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매번 초록색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통곡의 벽이라서 그래요. 이 자리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삼성 SDI가 아니라 저는 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인디에프, 뭐 저는 에코 프로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그냥 기준은 삼성 SDI로 보시면 돼요. 얘가 대장이다, 얘가 제일 잘 움직인다가 아니라 얘가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I가 주봉상 121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2차 전지 쪽에서 뭔가 갑자기 막 이슈들이 막 난들어질 거예요. 네. 뭐 여기저기 이제 가서 막 로봇에도 전고체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집중됐던 수급 쏠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뭐 좋다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아무래도 하락 추세선 안에서 좀 매물대가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2차 전지 대장격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요. 5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겠죠. 5거래일 순매수 10개의 종목은요. 네, 심택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은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삼양식품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관광의 메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에 신사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 3조 원 클럽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매수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장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아도 올라와 주고 있고요. 국내 전선 전력 설비 업체가 새해부터 연이어서 수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황을 예고하고 있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 상승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노믹트리 오늘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 조기 진단 제품 2가지가 유럽에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라고 이번 주에 밝힌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데 보입니다. 오늘도 5%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더존비주오는 2%대 상승 반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기아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랠리 이후에 오늘은 기아가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 14만 원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사실 기아가 왜 움직일까요? 라고 하면 네. 현대차가 가니까요. 같이 간다. 다들 약간 그렇잖아요. 현대차를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간다. 이거 무섭다. 이거 못 산다. 네네. 어떡하지? 그러면 어쨌든 현대 가면 기아도 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 그리고 지금 우선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하고 배당률 자체가 높아요. 본주보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잘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차는 배당도 빵빵한데 네. 야 이렇게 주가도 잘 올라가고 로봇 산업까지 해서 실적 더 좋아지면 야 우선주도 따라가야겠지. 이러면서 약간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 거거든요. 또 배당의 성향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를 보통 많이 사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선주가 약간 트렌드인 시장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런 시장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선주는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보다는 차라리 본주 쪽으로 매매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 현대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아차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과열,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 돌파하는 네. 애들이 약간 각성해갖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 기아차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위치 보시면 딱 상승 추세선 상단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차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기아차 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어줬네요. 오늘 추세선 상단 뚫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종목도 과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기아차 지금 과열 구간 초입부니까 지금 따라 사야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아차가 가는 이유는 현대차가 가기 때문이거든요. 차라리 현대차 사는 게 나아요. 만약에 기아차 사고 싶다라고 하면 네. 얘를 사는 건 얘는 덜 올랐기 때문에 산다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대차 쪽을 과열 구간 지지 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도 좀 최근에 그 대형주 상승 추세 돌파 이후에 과열 구간 움직임을 함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가 좀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순매도 10개 종목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역시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여전히 1, 2, 3위의 이름을 나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두산과 테크윈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계속됐던 상승 랠리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약세고요. 최근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순수 CDMO 기업의 경쟁력 입증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함께 받아가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하이닉스와 함께 유진테크도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캐펙스가 살아날 때 실적이 함께 살아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들 함께 들려와 주고 있고요. 좀 실적을 따라가는 종목인 만큼 실적 시즌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네이버가 사실 어제 3%대로 잘 올라와 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광고 그리고 커머스 본업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걸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약간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기술적이다. 보고 있어요. 네. 그 뭐 사실 저는 나온 얘기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네. 약간 뉴스 보고 매매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흐름이라는 건 흐름에 맞춰서 이슈들이 따라 붙어요. 또 올라가면 또 얘기 바뀔 겁니다. 네, 아마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뭐 예. 앞으로 사업, 또 네이버 페이랑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거거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정책에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있죠. 자, 지금 시장 보면은 산업 이슈 마땅치 않아요.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피지컬 AI 이슈 있잖아요라고 하지만 이게 뭐 새로운 이슈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준다거나 뭔가 현대차가 누구랑 뭐 어마어마한 공급 뭐 계약을 체결했다던가 뭐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재탕하고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들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 이게 좋게 말하면은 뭐 우량주 수급 쏠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슈 공백기에 따른 그러네요. 돈 쏠림인 네. 거예요. 이슈가 빈틈일 때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정치 정책 관련 이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네이버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쉬운 종목이기도 해요. 주봉상 박스권 만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밀리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얘 왜 밀릴까요? 왜 26만 원, 27만 원에서 밀렸지? 주봉상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다.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7만 원 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30만 원 전고점 갱신하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 만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60일선 정도 선까지는 눌림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같이 무너지겠지만 현재 같은 시장 분위기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이탈 가능성 적기 때문에 거기 기준점 잡고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추세선 상단은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이거든요. 여기 구간 오면 또 비중 일부 줄이고 사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 되게 쉬운 종목이니까 네이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약간 나와주곤 있지만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전략도 만들어드렸고요. 자, 이제 종목 공략주 공개하는 시간인데 앞서서 저희가 삼성 SDI 다시 전략을 만들어주신다라고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앞부분에 길게 풀었던 네.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오늘의 공략주 삼성 SDI입니까? 네네. 그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냥 지금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30만 5천 원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냥 사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던가 그게 아니면 난 이 종목이 추세선 상단 뚫을 때까지 사고 팔고 하면서 좀 가지고 놀아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려드리는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은 캡처 혹은 사진을 찍어두시고 네. 예를 들어 주가가 이 아래 구간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뒤집으면 반등 나오겠죠. 여기서 매도 나오겠죠. 이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30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 주봉상 다음 저항 구간이 37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전고점인 33만 원이 단기 목표가고요. 좀 길게 보면 37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금요일 종가 30만 5천 원 이거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까 일봉상 그려드린 요 라인 보면서 매매하시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었죠. 이번에는 가격 전략 만들어 주셨습니다. 30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3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37만 원까지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짚어드려봤는데요. 사실 대표님의 팬분들께서 정말 저희 이 너튜브 채팅창에 많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아래 QR코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QR 홍보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네. 막 저 수익 엄청 많이 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네네. 근데도 팬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랑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어차피 잘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을 별로 안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아래 오시면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글들을 보시게 될 테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의 이유 있는 자신감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오늘의 인사이트와 전략 무료 나눔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NC 투자자문 소대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